안녕하세요. 뷰온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SNU 건전 비뇨의학과의 김명입니다. 이게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휴일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또 전립선 조직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뷰온디 방송 채널에 나오면 주로 뭐 얘기하는 주제가 전립선, 전립선암, 뭐 전립선 조직 검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그전에 뭐 다른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전립선 조직 검사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기초적인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좀 진료를 보다가 근데 이거를 꼭 일반인 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일반인들도 좀 알고 계셔야겠다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제 소개 드리면요. 저는 서울의대를 졸업을 했고 원래 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의 비뇨의학과 전임 교수로 꽤 오래 근무를 했었고요. 근데 그때 그곳에서는 전립선암을 주로 진료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전립선에 좀 더 집중하는 진료를 하고 싶어서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SNU 건전 비뇨의학과를 개원을 해서 지금도 계속 열심히 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 교수 할 때부터 나는 전립선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고 그때 진료실에서는 항상 바빠서 환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못 하니까 전립선에 대해서 일반인들하고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그 건전한 비뇨의학과 김 교수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 보시고 전립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한번 찾아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전립선 조직 검사 뭐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검사죠. 환자분들이 전립선 조직 검사를 언제 해요? 인제 어떤 기준에서 해요? 어떤 때 해요?" 이러면 사실은 제가 평소에는 뭐 '그거는 그렇게 잘 몰라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뭐 전립선 암이 걱정되거나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PSA를 해 보고 전립선 특이항원 PSA 검사가 수치가 우리가 정상으로 생각하는 기준인 뭐 3 뭐 이거를 넘는다. 뭐 아니면 뭐 평소에 인제 항상 믿고 진료를 보던 뭐 내과 선생님이나 뭐 주치의 선생님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아 이거는 뭐 좀 더 큰 병원을 가 봐라." 이래서 이제 오시면 거기서 인제 뭐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그렇게 전립선 암 진단 열심히 하는 저희 병원에서 뭐 믿고 진료를 잘 받으시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보고 그 소견에 따라서 "아 이거는 조직 검사를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뭐 좀 더 두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뭐 오시는 분들은 사실 그 얘기를 믿고 그냥 거기에 잘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요즘은 좀 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이제 일반인들도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는 게 맞고 이런 경우는 전혀 조직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되게 슬프지만 인제는 일반인들도 이거를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어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아주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는 어 대부분은 이 이 여기가 전립선입니다. 여기가 전립선이고 이 전립선이 우리 이 변을 보는 직장, 변이 나오는 통로인 직장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넣어서 만져보면 전립선이 만져져요. 만져지고 우리가 제일 접근이 쉬운 방법은 이제 경직장 접근으로 하는 거죠. 항문으로 초음파를 넣어 가지고 여기에서 전립선 위치를 확인을 하고 초음파 끝에 이런 긴 인제 천자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 전립선
조직의 일부를 떼내 가지고 거기에 인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 검사죠. 기본적으로 전립선 조직 검사는 침습적인 검사입니다. 이게 몸을 찔러 가지고 몸에 있는 조직의 일부를 떼내서 하는 검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부작용이나 후유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상황은 아주 드물게 뭐 이 열이 나는 그런 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 검사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어떤 간단한 선별 검사나 이런 검사처럼 예 그냥 궁금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 보자. 아니면 그런 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꼭 필요할 때 이제 조직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을 받고 혹시 암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 이제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우리 이거는 제가 인제 이전에도 인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 번 이제 보여 드렸던 자료인데요. 옛날에는 전립선 암은 이게 수술하는 암이 아니었어요. 그 왜 우리 저희 좀 위에 선배님들이 전공이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전립선 암은 굉장히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어 대부분은 약물로 치료하는 이제 그런 암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립선 암이 되게 왜 이렇게 주변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옛날부터 수술도 많이 하고 치료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좀 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전립선 암의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전립선을 지금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는 이런 수술이 최초로 된 해가 생각보다 별로 오래 안 됐어요. 88 올림픽도 훨씬 지나서 제가 아는 자료로는 90 년대 초반, 그러니까 한 저 뭐야 한 90 년대 초반, 그러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전립선암 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립선암은 다 약으로 치료하는 암이었고,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전립선암이 이제 굉장히 빨리 발견되는 암이 많아지니깐 어 이제 이 국소암을 진단하고 치료도 인제 많이 간단해져서 수술도 많이 받고, 또 수술 받고 나서 예후도 인제 좋은 분들이 인제 많아졌죠. 이거는 보면은 어떤 한 병원에서, 제가 근무했던 한 병원에서 이제 계속 매년 이제 조직 검사했던 환자들을 실제로 그 암이 진단된 환자들이 기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쭉 한 13년 정도를 이렇게 쭉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가 2000 년도부터 2013 년도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이게 보면은 이 진행된 전립선 암의 비율이 매년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제 아주 2013 년도 지금 한 10 년, 13년 전에는 이 쪼끔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 비율이 거의 8.1 네, 이 전이성 전립선암의 비율이 거의 8.1% 까지, 그전에는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이 한 3분의 1 정도 나오다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PSA라는 검사가 이제 보급이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인제 그 검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인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또 인제 조직 검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전립선암을 굉장히 많이 찾아내고 있고, 그렇게 이제 조기 진단하는 분들의 비율이 이런 통계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바뀌는 암 환자의 비율이, 이 병기 비율이 이렇게 매년 바뀌는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전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전립선암을 빨리 열심히 잘 찾아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립선암을 조기 검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이렇게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장비가 좋아졌고 뭐 MRI도 있고 뭐 조직 검사도 정밀 조직 검사도 뭐 많이 있고 뭐 이러니까 뭐 그런 검사 뚝딱 해 보면 뭐 '암을 금방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제 아주 기본적인 검사가 이런 시절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저희 병원에서 이제 PSA가 높아서 저한테 진료를 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인제 제가 인제 PSA가 높아서 처음 진료 보는 분들은 제가 외래가 아무리 바빠도 꼭 인제 뒤에 인제 가서 전립선을 제가 직접 꼭 만져봐요. 근데 그 만져보는 게 이 경험 많은 비뇨기과 전문의가 이 전립선을 직접 만져보면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리 검사 장비가 좋아지고 검사 기법이 좋아져도 이거는 '검사에서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아까 그림에 보여드렸지만 전립선이 직장 앞쪽에 있잖아요. 항문을 통해서 손을 넣으면 전립선을 만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립선의 크기나 질감 또 어떤 병적인 변화 그러니까 특히 뒤쪽에 있는 암 같은 경우는 그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게 뭐 아주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진료를 보다가 뭐 수치가 좀 높아서 왔는데 수치가 좀 별로 아주 많이 높지는 않아요. 뭐 3 점대 초반 4 점대 이런 분인데 실제로 제가 손 넣어서 인제 만져보면은 만져봤는데 아주 고런 좀 명확한 결절 소견이 보이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뭐 전립선 오른쪽에 혹이 좀 정확하게 잡힙니다. 확실하게 잡힙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MRI도 찍어 봐야 되고 이따가 문제가 있으면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숙련된 비뇨기과 전문의가 직장 수질 검사를 하면 이제 뒤쪽에 있는 뭐 병변은 초음파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렇게 뭐 찾아내는 전립선암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제가 인제 경험했던 이제 굉장히 좀 재밌었던 사례인데요. 이분은 처음 증상은 유관적 혈뇨,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으로 아주 큰 대학병원 큰 대학병원에 아주 누구나 인제 뭐 전립선암 치료 받아 보신 분들은 이름만 대면 아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어떤 교수님 진료를 보셨고 그때 인제 검사를 해 보니깐 PSA 피검 그 전립선 특이학원 수치가 11.7 정상보다 좀 높았죠. 높았고 근데 그분은 MRI는 안 찍었었고 CT를 찍었어요. 이게 혈뇨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냥 수치가 높았으면 전립선암이 괜찮은지를 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뭐 MRI를 바로 찍는 경우가 더 많았을 수 있는데 이분은 혈뇨 이게 피 나오는 증상이 주 증상이니까 그러면 뭐 의사들이 먼저 선호하는 검사는 더 범위를 넓게 볼 수 있는 CT 검사죠. CT를 찍었는데 뭐 그 병원 이제 CT 판독에서도 이 전립선의 오른쪽 앞부분에 이 조용히 되는 혹 소견이 있고 뭐 이거는 좀 전립선 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병변이다. 이제 그렇게 판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진료 보시는 그 선생님이 환자분한테 MRI를 찍고 "조직 검사를 합시다." 이렇게 권유를 했죠. 권유를 했는데 그냥 환자분이 사실은 조직 검사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하기 싫고 또 '뭔가 자기는 전립선암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때 인제 제가 이제 이대 근무할 때 이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럼 뭐 제가 어떤 검사를 먼저 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제 수치가 높아서 오는 환자들은 수지 검사를 꼭 해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인제 직장 수지 검사 항문에 손을 넣어 가지고 이제 이 수지 검사를 먼저 했어요. 먼저 했는데 이렇게 항문에 손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져 보니까 이게 전립선이 아주 뜨뜻하게 만져졌어요. 우리 열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혈뇨 당시에 인제 뭐 고 상황을 제가 쪼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혈뇨가 나올 당시에 인제 그 주말에 등산을 갔다 왔는데 등산을 갔다 와서 집에 와 가지고 아주 심한 오한, 발열 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갑자기 피가 나오면서 "소변이 불편한 증상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손 넣어서 만져 보니까 저도 인제 뭐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뭐 CT랑 피 검사 소견만 갖고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뭐 나도 인제 MRI 찍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립선에 손 넣어 보고 저도 생각이 바뀐 거죠. 바뀌어서 이제 히스토리 이제 병력을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분은 이 수치가 올라간 게 전립선 암보다는 이제 급성 전립선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오셨을 때 바로 뭐 MRI나 조직 검사는 안 하고 제가 항생제만 한 달 처방을 해 드렸어요. 해 드렸고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네 이대 있을 때 오셨던 분이니까 2021 년도에 제가 진료를 했던 분이죠. 근데 보면은 실제로 이제 약을 한 달 먹고 수치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PSA가 1.0 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성 전립선염이 치료가 된 상태다." 이래서 제가 따로 뭐 MRI나 조직 검사는 안 하고 한 6 개월 정도 후에 그냥 "PSA만 계속 괜찮은지 보자." 이러고 이제 기가를 했었던 분이 있어요. 저도 인제 이 환자 진료를 보면서 그때도 인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그때 인제 한참 이제 조직 검사 전에 이제 MRI 검사 인제 하는 게 대학병원에 막 도입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뭐 그때 우리 비뇨기과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우리가 조직 검사 전에 이제 MRI를 찍을 수 있게 됐으니까 전립선 암을 인제는 우리가 훨씬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그 검사를 열심히 인제 시작하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인제 제가 진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우리가 진료를 볼 때 뭐 고급 장비, 비싼 장비, 좋은 장비 이런 거를 많이 쓰더라도 그래도 진짜 환자를 한번 손으로 만져보고 또 환자 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이러는 게 이게 변함없이 중요하겠다. 인제 저도 인제 환자분을 통해서 저도 인제 좀 배웠던 이제 그런 사례.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립선암을 빨리 찾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이 PSA 검사죠. 이 전립선 특이하고 저희가 뭐 맨날 뭐 이 비욘드 채널에 나오든지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 맨날 마르고 닳도록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PSA 검사를 50 살이 넘어가면 꼭 1 년에 한 번씩 소변 증상이 있든 없든 꼭 해 봐라. 아직 우리나라 인제 전립선암이 대한민국 남성 1 위 암이 됐지만 아직도 이게 5 대 암 검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안 해 준다. 그러니까 본인이 꼭 피 검사할 때 챙겨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검사를 뭐 요즘은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본인들이 챙겨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인제 주변에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전립선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꼭 주변 사람들한테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너도 PSA 해 봐라." 뭐 이래서 뭐 본인도 또 검사해 보다가 PSA가 혹시 높은 걸 발견이 되고 인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PSA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좀 전립선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립선암을 빨리 찾는 데 아주 유용한 검사죠. 그러면 이런 PSA 검사랑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직장 수시 검사 이 정도만 하면은 이 전립선암에 대한 이제 조기 검진이 충분히 되는데요.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냐 이거는 전 세계 모든 학회 기준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보면 50세 이상의 남성이고 증상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남잔데 50 살이 넘어갔으면 PSA 검사 정도는 1 년에 한 번씩 꼭 해 봐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전립선암이 잘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 고위험군이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부모나 직계 형제가 전립선암이 진단된 분. 그러니까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분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전립선암이 있으면 아들이 전립선암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런 분들이 전립선암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인제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지만 미국 같은 데는 미국은 인제 다인종 국가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제 흑인들이 또 전립선암이 더 많이 인종적으로 잘 생기고 또 인제 악성도가 높은 전립선암이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 이 전립선암 조기 검진을 더 빨리 시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보통 한 40 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흑인이다 아니면은 우리 가족 중에 뭐 형제나
부친이 전립선암이 있다 이러면 뭐 소변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40 살부터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제 이런 이제 조직 검사를 어떻게 받냐면은 조직 검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선별 검사랑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인제 진짜 어느 정도 이상 확률로 암이 의심이 될 때 진짜 이분이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을 하고 진짜 암이 나온다 이러면 치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뭐 함부로 해야 되는 검사 아니고 뭐 '내가 좀 암이 걱정되니까 살짝 걱정되니까 좀 미리 해 볼까?' 뭐 물론 사진 검사 같은 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침습적인 검사예요. 이거는 하고 나면은 일정 부분 분들이 뭐 열도 나고 피도 나고 뭐 소변도 좀 잘 안 나올 수 있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위험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이 선별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아주 옛날에 그래도 이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조직 검사를 한 거는 이런 아까 제가 큰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예요. 경직장으로 전립선을 경직장 초음파로 전립선을 보면 그 정도는 보여요. 이게 전립선의 모양이나 윤곽 같은 거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립선에 인제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조직 검사를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음파로 보면은 우리가 뭐 암이 의심되는 병변의 위치는 그 전립선 안에서 어딘지가 안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이제 큰 혹 같은 경우에는 인제 초음파 조직 검사를 할 때 '아 요 부분이 혹인 것 같다.'라고 인제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뭐 아주 빨리 우리가 이 뭐 PSA 뭐 3이 좀 넘어갔는데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뭐 그게 병변이 있어도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뭐 초음파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고 부분을 검사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개통적 조직 검사라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이 뭐 밤톨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고 부위에 약속된 위치 12 부분을 다 조직 검사를 하면 우리가 이 '전립선 암을 안 놓치고 볼 수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12 군데를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옛날부터 해 오던 개통적 조직 검사 또는 표준 조직 검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 검사는 분명히 약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진짜 암이 있어요. 암이 있는데 뭐 크기가 이렇게 조그만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개통적 조직 검사로 잘 안 하는 이런 뭐 기퉁이 같은데 암이 있는 분들은 기퉁이나 아니면 앞쪽에 이렇게 암이 있는 분들은 뭐 고생해서 조직 검사를 했지만 암을 놓쳐지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조직 검사 위험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뭐 아주 뭐 이게 크게 위험한 검사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고 나 가지고 통증도 생기고 소변 볼 때 피도 나오고 변 볼 때도 피가 좀 나오고 또 이 전립선 조직이 붓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변이 좀 불편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전립선이 많이 크신 분들은 뭐 이렇게 소변을 어느 정도 보는 임계치에 있다가 갑자기 조직 검사하고 나서 전립선이 터부어 가지고 이제 소변이 안 나오는 요폐가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 뭐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인제 조직 검사하고 열 나는 분들이 있죠. 급성 전립선염이 와서 열이 나는 분들. 우리 교과서에는 한 1% 100명 하면 한 조직 검사 한 100명 하면 한 명 중 한 명 정도 열 난다고 돼 있고 저희는 인제 저희가 인제 지금 조직 검사를 거의 한 3,500명 정도 했으니까 저희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통계를 내 보니까 저희는 고거보다는 확률이 훨씬 낮아요. 한 지금까지 한 3분 정도 열이 났으니까 저희는 한 0.1% 정도 되죠. 그래도 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열 나면은 무조건 뭐 제가 그 조직 검사하고 집에 가시는 분들 아주 드물게 열이 나지만 그 열 나는 사람이 누굴지 모르니까 그냥 집에 가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다 설명을 해 줘요. 혹시 열 나면 뭐 주말이고 뭐 저희한테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무조건 조직 검사하고 열 나면 빨리 응급실 가서 항생제 주사를 꼭 맞아야 된다. 이거를 환자들을 다 교육을 하고 퇴원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꼭 필요하지 않는 조직 검사는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그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뭐 보통 전립선암 확률이 그래도 적어도 한 30%는 돼야지 조직 검사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조직 검사를 하고 나 가지고 전립선암이
안 나오는 경우도 한 우리 옛날 방법으로 조직 검사를 하면은 한 70%는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좀 보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MRI 같은 거를 좀 인제 진료 인제 조직 검사 전에 좀 쓰기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때 한동안 이거 뭐 저도 진료 볼 때 많이 썼었는데 이런 전립선암 확률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환자의 뭐 나이랑 PSA랑 뭐 요런 여러 팩터들을 인제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아 이분이 실제로 뭐 요 노란색이랑 빨간색은 전립선암이에요. 이 빨간색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전립선암, 이제 악성도가 높은 전립선암, 그다음에 요거는 순한 전립선암. 이 나올 확률이 뭐 몇 프로쯤 된다. 이 사람은 이게 가로 세로 열 칸이니까 한 33%쯤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경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 좀 판단해 볼 수도 있었고.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래서 인제 나온 게 MRI죠. 그러면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 사진을 먼저 찍어 보면 안 되냐. 그래서 그 MRI가 이제 옛날에는 뭐 암이 나온 다음에 병기 검사, 전이가 된 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인제 MRI를 찍었는데 이 파이라즈,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표준화된 이런 판독 체계가 확립이 되고 나서는 이게 인제 의사들끼리도 영상의학과 의사들, 비뇨기과 의사들끼리도 이제는 사진을 가지고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조직 검사를 해 보면 전립선암이 나오는 진단율이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사진에 에서 혹이 있는지를 보고 혹이 있으면 그 혹의 등급을 가지고 우리가 조직 검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또 고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표적 타겟팅 표적 검사를 해서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방법이 인제 최근에 바뀐 거죠. 근데 파이라즈는 우리가 인제 지금 쓰는 마지막 이 버전이 2019 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때 이후로 우리가 이제 MRI를 찍어서 우리가 뭐 쪼끔 이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아 보셨던 분들이란지 인제 수치가 높아서 MRI를 찍어 보셨던 분들이 아는 이 파이라즈가 지금 뭐 이렇게 실제로 진료실에서 쓴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쉽게 말씀드리면 MRI를 사진을 3번 찍습니다. 3 번을 찍어 가지고 이 전립선암 인제 의심 병변이 인제 보이는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뭐 확산 제한 영상에서는 하얗게 보이고 확산 계수 영상에서는 까맣게 보이고 또 일반 MR에서는 인제 이렇게 까맣게 보이면 이게 인제 파이라즈 점수로는 5 점에 해당이 되니까 이게 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건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럼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 검사 방법을 결정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제 이 등급에 따라서 이제 전립선 인제 암이 인제 나올 확률이 인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5 등급, 4 등급은 전립선암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뭐 5 등급, 4 등급, 3 등급까지는 우리가 인제 PSA 수치가 높으면 조직 검사를 하는 걸 고려를 하고 특히 뭐 인제 이 파이라즈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그 전립선암은 그래도 꽤 나와요. 꽤 나오는데 그래도 이 악성도가 높은 전립선암은 그렇게 거의 안 나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요런 분들은 좀 뭐 이 피 검사를 좀 더 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MRI로 인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랑 그럼 거기 보이는 부분을 또 우리가 조직 검사를 정확하게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인제 그걸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나왔죠. MRI를 찍어서 우리가 인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인제 고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인제 검사 방법, 장비가 나왔고 저희도 인제 요 검사를 인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그래서 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을 정밀하게 인제 검사를 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면서 이제 진단율이 이제 굉장히 인제 정확해졌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1 번 또 굉장히 커요. 1번 아까 조직 검사가 굉장히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항상 하고 나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안 할 수 있으면 이제 안 해도 되는 분들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이제 MRI를 찍으면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분이면 기존의 일반 조직 검사보다는 이 조직 검사를 훨씬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직 검사 방법이 다 뭐 큰 대학병원 위주로 다 검사 방법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또 제가 좀 재밌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분은 60세 남자분이시고 PSA가 3.8.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기준보다 조금 더 높죠. 또 뭐 우리 뭐 보통 이제 내과 선생님이나 뭐 그리고 검진센터 이런 데는 아직도 이 PSA 정상 기준을 4 정도로 보고 판단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걸로 보면은 뭐 아직 뭐 의사 선생님을 어떤 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직은 그래도 수치가 정상입니다." 인제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인제 저한테 오셔 가지고 MRI를 찍어 봤어요. MRI 찍어 봤는데 여기 전립선의 오른쪽 앞에 쪽에 굉장히 쬐깐한 우리 4 등급 4 점짜리 병변이 보였어요. 크기 이 혹 크기는 한 6 밀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뭐 이분은 뭐 수치가 많이 안 높고 이러니까 사실은 좀 뭐 괜찮으면 조직 검사를 인제 안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은 오히려 반대로 MRI를 찍고 나서 '아 요거는 크기는 좀 쬐깐하지만 좀 암 가능성이 꽤 높은 고런 병변이 있어서 요거는 정밀 조직 검사를 해야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인제 MRI 연동 표적 조직 검사를 진행을 했죠. 진행을 했는데 요분 같은 경우는 인제 요거는 인제 지금 저희 병원에서 쓰는 이건 제가 이대 있을 때 사례니까 저희 병원에서 쓰는 더 이제 최신 장비보다는 좀 한 세대 전 인제 장비인데 뭐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정밀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오른쪽 앞에 부분을 이제 표적 조직 검사를 했고요. 근데 조직 검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전립선 아까 12 군데 하는 이 개통적 조직 검사 여기서는 암이 안 나왔어요. 암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요 표적으로 한 요 표적 조직 검사 그때 제가 표적 조직 검사를 2 개를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에서 인제 이 초기 전립선암이 진단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술까지 다 해 드렸던 전립선암 수술까지 다 해 드렸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뭐 MRI를 인제 특히 인제 요즘은 수치 높으면 이제 큰 병원 가면 그냥 조직 검사 전에는 거의 루틴으로 다 찍는 걸로 인제는 인제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뭐 이제 진짜 뭐 그래도 MRI를 조직 검사하기 전에 찍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재조직 검사를 고려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직 검사에서 암이 안 나왔는데 그때 뭐 그 이후에도 수치가 자꾸 올라가는데 뭐 암이 계속 이제 의심이 된다 이러면은 이전에 어디 조직 검사가 안 됐던 부위에 숨어 있는 혹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당연히 MRI를 찍는 게 좀 도움이 되고 또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제가 젊은 분들이 PSA가 높아서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은데 제가 그러면 처음에 오면 일단 제가 해 드리는 게 뭐냐면 안심부터 시켜 드려요. 전립선 암은 노인암이다. 이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잘 걸리는 암이니까 일단 선생님은 좀 나이 자체가 젊으니까 좀 똑같은 PSA가 수치가 높다 그래도 이게 뭐 다른 뭐 60대 70대 이런 분에 비해서는 실제로 암이 나올 확률은 훨씬 더 떨어진다. 일단 차근차근 검사해 보고 제가 알려 드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전립선이 아주 많이 크거나 아니면은 전립선 안에서 의심되는 고 암 부분이 굉장히 크기가 작을 걸로 예상이 될 때. 아까 12 군데만 찍어 가지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뭐 이렇게 전립선이 아주 크거나 아니면은 병변 크기가 아주 작으면 그 12번 찝는 검사 가지고 암을 100% 찾아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인제 이런 경우에도 인제 뭐 MRI는 유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조직 검사를 또 뭐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분들도 MRI가 도움이 되겠죠. MRI가 도움이 되고 또 뭐 PSA 수치가 쪼끔 오히려 많이 높은 분들은 이제 뭐 어떻게 검사를 해도 암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을 텐데 그 수치가 그레이 존 한 3 에서 10 정도 사이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병변이 있어도 크기가 굉장히 작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MRI를 찍어 보는 게 좋고 또 이렇게 뭐 뭔가 인제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또 필요 없는 조직 검사는 또 피할 수 있으면 하는 이런 분들이 뭐 MRI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MRI는 인제 이
이 뭐 문제가 있죠. MRI 이게 제가 인제 외래에서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조직 검사 전 MRI가 우리가 진료에 들어오고 나서 좋아진 점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그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가 환자분들한테 다 혜택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 없는 분들 조직 검사를 안 해도 되고 또 그런 반면에 또 전립선암 진단은 훨씬 더 정확하게 되고 있어요. 그치만 환자분들이 불편해진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옛날에는 뭐 수치 높으면 그냥 뭐 동네 병원이라든지 가까운 병원에 가서 그냥 "조직 검사부터 일단 해 보면 된다." 인제 이렇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뭐냐면은 인제 조직검 인제 PSA 수치가 높으면 일단 무조건 이제 대학병원을 먼저 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MRI를 찍어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하니까. 대학병원 뭐 좀 큰 데 가 보면은 일단 MRI 찍는 데 한 석 달 걸려요. MRI 찍는 데 한 석 달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진료 봐 가지고 "이거 조직 검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보통 영상의학과로 의뢰를 하죠. 그럼 영상의학과랑 또 스케줄 잡아서 또 조직 검사 일정을 잡아서 조직 검사하고 또 고 결과가 나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뭐 옛날에 이제 제가 이 슬라이드 만들 때는 한 석 달쯤 걸린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나는 PSA 피검사 수치가 높아서 전립선 암이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 인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예 이게 인제 뭐 그거를 또 뭐 한 내가 인제 결과를 뭐 3 개월 뭐 이 정도 이상 후에 알 수 있다 이러면 굉장히 좀 답답하고 불편할 수 있는 노릇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인제 대학 교수를 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전립선암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암 진단이다.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번 뭐 "나가면 한번 바꿔 보자." 이래 가지고 이제 뭐 저희 병원에 이렇게 다 셋업을 한 거죠. 인제 뭐 이렇게 뭐 'MRI를 정확하고 빠르게 찍으려면 우리 병원에 MRI를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개원할 때부터 바로 MRI를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장비만 좋으면 안 되고 이 장비를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일단 제일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되는 분이 필요하다. 이래서 뭐 대한민국 비뇨기 영상의학을 만드신 그런 김승혁 교수님을 저희 병원에 모셔오셔 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찍는 모든 MRI 그다음에 다른 병원에서 찍어서 갖고 오는 모든 MRI를 뭐 조직 검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기 전에는 교수님이 다 실시간으로 다 판독을 해 주시죠. 그래서 뭐 기존 병원에서 한 서너 달 걸리는 검사를 저희는 뭐 그냥 딱 오면 한 6 시간 만에 다 끝날 수 있게 바뀌니까 인제 환자분들이 뭐 이제 전국에서 인제 다 오시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는 뭐 이 전립선암 진단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일 잘하는 병원이 됐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요. 지금 요거는 이 사진을 이제 좀 되게 옛날에 찍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전립선암 환자를 한 1,600명 정도 진단을 했고 지금 저희가 이제 2026년 들어와 가지고 1월 1 일부터 통계를 이제 새로 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누적이 1,600 명이고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저희가 올해 전립선암을 한 몇 명쯤 진단이 될까 이렇게 추론을 해 보면 일단은 인제 저희가 찾아내는 전립선암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검사를 하는 분들 아니면은 대학병원 빼고 그냥 무슨 다른 이제 동네 병원이나 인제 이런 선생님들을 의뢰해 줘서 암이 진단되는 분이 한 지금 올 연말까지 하면 거의 한 1,000 명이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조직 검사를 그런 분들도 많이 하지만 요즘은 대학병원이 너무 밀려요. 대학병원이 검사가 안 되니까 이런 대학병원에서도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를 많이 해 주셔요. 그래 가지고 검사 빨리 정확하게 하고 다시 그 의뢰 주신 대학병원으로 돌려보내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한 지금 뭐 저희가 진단받고 가시는 분들이 지금 예상으로는 한 올 연말까지 하면 한 8,900명 정도 이렇게 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럼 거의 저희가 인제 한 거의 인제 지금은 인제 검사 수도 많아지고 해서 거의 한 1 년에 거의 한 2,000분 가까운 환자가 저희 병원에서 인제 전립선암이 진단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약간 얘기가 삼천포로 샜는데 어 제가 인제 오늘 이제 PSA를 아니 조직 검사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아까 제가 원래 생각하기에는 그냥 PSA가 높으면 병원에 오면은 아 병원에 오면은 그냥 의사 믿고 의사가 그냥 조직 검사를 이제 하면 된다 그러면 그때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환자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아까 사례 이게 세 번째 사례죠. 네 아까 제가 앞에 사례는 제목이 뭐였냐면 재밌는 사례, 재밌는 사례 1, 재밌는 사례인데 이 사례는 재밌지가 않아 가지고 전혀 재밌지가 않아서 재밌는이라는 말을 뺐어요. 제가 저번 주에 진단을 받던 환자고 자 49세 남자 환자 49세 남자 환자고 PSA가 정상이죠. 수치가 0.4, 0.4고 뭐 이분이 처음에 인제 나한테 이렇게 의뢰서를 갖고 왔는데 의뢰서에서는 인제 MRI도 했다. 예 MRI도 했는데 이제 MRI 에서는 이제 만성 전립선염 소견이 있다. 만성 전립선염인데 병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본인 그 병원 판독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진도 갖고 와서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전립선은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거기에 뭐 다른 게 안 적혀 있어서 아 그냥 근데 뭐 만성 전립선염인데 그냥 검사는 뭐 MRI까지 찍어 봤으니까 좀 열심히 했고 그냥 뭐 "치료가 잘 안 돼서 내를 찾아왔나 보다." 이러고 이제 환자분이랑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병원에서 MR 연동 표적 조직 검사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왜냐면은 봐봐요. 지금 PSA가 지금 수치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3 이라고 그랬어요. 3 인데 그 수치가 3의 10분의 1 이에요. 0.4고 MRI에서도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뭐 이거는 당연히 조직 검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MRI에서도 잘 그리고 MR 연동 표적 조직 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RI에서 뭐가 보여야지 고 부분을 잡아 가지고 이제 표적 조직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MRI에서 안 보여. MRI에서 안 보이는데 MRI에서 안 보이는 병변을 어떻게 표적 조직 검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환자분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믿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조직 검사를 했으면 당연히 다른 병원에 가는 환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검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 같으면은 우리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은 안 나왔어요. 그럼 그 환자분 다른 병원 가셔서 보는 의사 선생님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적어 놓을 것 같아요. MR 연동 표적 조직 검사를 이런 이유에서 했고 조직 검사 결과에서 암은 안 나왔습니다. 이건 당연히 진료에 참고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를 적어 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직 검사를 했으면 이건 적어 놨을 건데 안 적어 놨으니까 환자 말을 안 믿었는데 환자분이 다른 진단서를 저한테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환자분이 인제 다른 진단서를 그 진단서를 왜 받았어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인제 이게 이 MR 운동 표적 조직 검사를 했으니까 자기가 실손 청구를 해야 되니까 "실손 청구용 진단서다." 이러면서 보니까 실제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MR 연동 표적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라고 그 똑같은 소견서를 써 준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적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보다가 좀 화가 났어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났고 그러니까 뭐 저는 인제 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조그만 동네 병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저 나름 인제 알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많고 또 믿고 저한테 환자를 의뢰해 주시는 뭐 대학병원 교수님도 있고 아니면은 로컬 병원 원장님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저한테 오신 분들이 뭐 당연히 의사들은 뭐 하는 진료 스타일이나 뭐 의학적 판단이나 뭐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가 보는 거랑 그 전에 선생님이 보는 거랑 좀 다른 게 있어도 제가 그거를 그렇게까지 별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저 믿고 오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본 바대로 제가 잘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오신 문제를 내가 열심히 해서 잘 해결해 드리면 되고 그다음에 또 저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니까 사실 제가 보는 게 항상 또 100% 맞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제가 극단적으로 인제 얘기하는 경우가 드문데 제가 이번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환자분한테 이거 그 환자분 차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굳이 조직 검사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조직 검사를 하신 것 같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뭐 이거는 좀 이 환자를 보면서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고 이거는 사실은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원가에서 이 MR 연동 표적 조직 검사라는 이런 이제 진료 패턴을 사실 제가 인제 최초 만들었고 그게 진짜 인제 기능을 하게 만들었고 또 그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뭐 아주 인제 이 진료 지연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뭐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저 인제 진료 볼 때 항상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래서 되게 아직 대학 교수를 인제 대학 교수를 인제 그만두고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전립선암 수술도 못 하고 인제 이러지만 또 그래도 '이것도 되게 보람이 있다.' 인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인제 영역인데 이거는 그냥 이건 조직 검사라는 검사 자체를 돈벌이로밖에 생각을 안 한 거죠. 환자야 "네 암 있을 것 같다." 이러면 당연히 다 조직 검사를 하지. 근데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인제는 환자들도 내가 조직 검사를 언제 해야 되는 거고 언제 하면 안 되는 건지를 오늘 꼭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인제 일반인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 기준이 아닌데 어 이 기준이 아닌데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일단은 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제 PSA가 3이 넘어가야 돼요.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3이 넘어가야 돼요. 3이 넘어가야지 인제 대부분의 경우는 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인제 요즘은 이제 MRI를 찍어 보죠. MRI를 찍어 봤을 때 적어도 그 병변이 보이고 병변 등급이 한 3 등급 이상이 돼야지 MR 연동 표적 조직 검사를 하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MRI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한 2 등급 미만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저도 그냥 정규 조직 검사를 추천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진에서는 안 보이지만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지 검사에서는 뭐가 만져지니깐 그래도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라고 정규 조직 검사 정도는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맞죠. 암 가능성이 있고 수치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병변이 보여야지 그걸 MR 연동 표적 조직 검사를 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병원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절순암 진단을 열심히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PSA가 3이 안 됐는데도 전립선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근데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예. 이 PSA가 3이 아닌데 저희 병원에서 MRI 찍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비욘디에서 그런 내용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건강검진 목적으로 MRI를 찍는 게 값어치가 있냐." 제가 그때 그거 값어치가 전혀 없다. 그냥 PSA가 좋은 검사니까 "PSA 먼저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PSA 해 보고 PSA가 3이 넘어가면 그때 인제 MRI를 찍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도 PSA가 3이 안 되는데 MRI를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비뇨기과 전문의가 전립선 초음파를 봤는데 PSA 수치는 정상인데 초음파에서 병변이 보여요. 손 넣어서 만져봤는데 만져져. 그러면 이제 MRI를 찍어 보는 게 맞겠죠. 아니면은 진짜 경험 많은 내과 선생님이 PSA 수치가 아직 3은 안 넘어갔는데 지금 내가 계속 3 개월, 6 개월 간격으로 PSA 검사를 해 보니까 이게 꾸준히 수치가 올라가는 게 좀 걱정이 돼. 네 이래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도 판단해 보고 필요하면 MRI를 찍죠. MRI를 찍고 근데 그건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모든 의사들이랑 저 똑같죠. 이런 3이 안 되는 분들은 MRI를
찍어 가지고 이런 분들 조직 검사 기준은 더 높아요. 아 이 PSA 결과랑 MRI 결과가 반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이건 제 생각인데 전 적어도 이 파일럿 병변이 한 4 등급 이상은 돼야지 조직 검사를 인제 하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는 PSA는 3 이에요. PSA 아니 0.4 예요. 0.4. 3 미만이에요. 0.4고 거기에 MRI에서도 병변이 없어요. 병변이 없으면 사실은 조직 검사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런 거를 이런 걸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이러면은 아마 의사가 조직 검사를 하자고 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제는 뭐 우리가 뭐 제가 뭐 PSA에 좀 관심을 갖자. PSA에 관심을 갖자 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이 일반 대중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조직 검사를 언제 하는지 그 기준을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좀 긴 내용 이제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좀 몇 분 남았는데 좀 질문 남겨 주신 분들 답변 좀 짧게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티슈 님이 "물을 자주 많이 먹는 생활 습관이 전립선에도 좋나요?"라고 인제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 전립선 비대증이나 하부요로 증상이 있어서 물을 이제 소변 증상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반대로 물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을 줄여야지 소변 증상이 편해집니다. 물을 많이 드시면 자주 보고 소변을 급하게 보고 밤에 자고 깨고 이런 증상이 심해지니까 뭐 전립선 비대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물 드시는 양은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오늘은 어디 님이 "거품료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건강검진 시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거품료는 제가 여기 비욘디 채널에서도 거품료 가지고 1 시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건데 거품료는 이게 미량의 단백뇨가 있으면 인제 거품이 좀 나오는 건데 그게 소변 검사에서 검출이 안 될 정도의 미량의 단백뇨는 건강상에서 전혀 지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상호이 님이 "오줌을 끝까지 다 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속옷에 찔끔 묻어 나오는 거는 인가요? 아니면 잔뇨 증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요거는 사실 환자분들은 진료실에 오면은 잔뇨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잔뇨는 실제로 제가 소변을 보고 나서 방광 안에 초음파로 측정을 해 봤을 때 방광 내에 소변이 많이 남아 있는 걸 잔뇨라 그러고요. 지금 김상호 님이 말씀하시는 증상은 우리가 요도 점적이라고 그래요. 소변을 다 보고 나서 이제 팬티를 올렸는데 인제 요도 끝에 남아 있었던 소변이 인제 팬티에 인제 찍 하고 인제 묻는 증상인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이제 팬티에 자꾸 소변이 묻으면은 이게 냄새가 날 것 같고 이래서 사회생활 하는 데도 좀 지장이 있고 이래서 뭐 요런 거를 꼭 고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게 일부는 전립선 비대증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실제로 치료를 해 보면은 통상적인 전립선 비대증 약에는 반응은 쪼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비대증이 있어 가지고 약 쓰면 소변 줄기가 약한 증상 이런 증상은 아주 빨리 좋아지는데 이 요점적 증상은 뭐 그런 증상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좀 남아 있는 분들이 이제 꽤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이 발기부전제랑 비대증 약이 이렇게 병합되어 있는 복합체 약이 있어요. 근데 고 약이 써 보면 되게 신기하게 이 요점적에 굉장히 좀 잘 듣는 경향이 있어서 고런 약을 좀 처방을 해 드리는 걸 제가 좀 좋아하고 그다음에 인제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요 밀킹 그러니까 요도에 남아 있는 소변을 이렇게 쭉 훑어 가지고
좀 이렇게 마저 이렇게 빼버리는 거를 이제 하는 거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팬티에 묻는 증상이 좀 줄어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어디님이 "전립선암 검사는 예방적으로 몇 살부터 해 보는 거가 좋을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에도 있지만 전립선암 건강 이 정기 검진은 이제 50세 이상 남성이면 증상 여부가 이제 소변 증상이 불편하든 안 불편하든 상관없이 1 년에 한 번씩 꼭 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전립선암 가족력, 그러니까 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암이 있으면 40 대부터 검사를 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장효환 님이 "전립선 제거 수술하신 분들도 PSA 검사를 하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맞습니다. PSA는 인제 우리가 전립선암이 진단되기 전에는 전립선암을 인제 빨리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검사인데요. 이게 전립선암 치료, 특히 뭐 수술 같은 걸 하고 나서 이 PSA 검사가 어떤 검사로 바뀌냐면, 우리가 전립선암이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는 또 아주 유용한 검사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인제 뭐 전립선암 문제로 비뇨기과 뭐 병원을 다니게 되는 경우는 거의 진료 전에 뭐 '이 검사는 하고 진료를 한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완소남 님이 인제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실 것 같은데, "전립선염 환자는 사정을 하는 게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나요? 예를 들면 배뇨 장애나 전립선 주변 통증이에요."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 경험적으로 보면은 전립선염이 있는 분들이 사정을 하고 나면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오히려 뭐 성관계나 인제 자유행위 이런 거를 더 피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전립선염이 확인되는 분들은 특히 증상이 불편할 때는, 이거를 인제 생활 습관 교정이랑 약물 치료를 좀 초반에 인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증상이 좀 빨리 좋아지게 하는 걸 좋아하고, 이제 뭐 성관계나 사정에 대해서는 이제는 가능하면은 인제 그 전립선염과 뭐 상관없이 그냥 평소처럼 지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뭐 더 많이 뺀다고 또 증상이 더 빨리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약 잘 먹고 치료가 잘 되면 이 성관계나 이제 사정이랑 별로 상관없이 전립선염이 더 안 나빠지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사정하고 전립선염하고는 저는 뭐 큰 관련성이 없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쪼끔 긴 내용, 늦은 저녁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평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